1에 4, 2에 4, 3에 2, 4에 3, 5에 4, 6에 4, 7에 3, 8에 5, 9에 3, 10에 2, 11에 1, 12에 1, 13에 3, 14에 1, 15에 5, 16에 18, 17에 12, 18에 725, 19에 2, 20에 36, 21에 4, 22에 10, 23에 5, 24에 5, 25에 4, 26에 5, 27에 2, 28에 2, 29에 384, 30에 260. 얘들아, 일단은 요거 시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시험들을 많이 보게 될 거잖아. 연습할 때. 그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빠뜨리는 문제 없이 다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하는 거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 문제를 다 읽는 게 훨씬 중요해.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부터 고3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바뀔 거야.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문제를 읽으면 답이 나와. 문제를 읽는 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의 반이 넘어야 돼. 문제를 푸는 거는 마지막에 그냥 10조금 쓰고 답 내면 끝이야. 아니 사실 그 10조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흔히 말하는 고민한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수능 수학은 쉬워서. 왜? 이게 진짜 수능 난이도랑 비슷해요. 진짜로 문제를 읽고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학습된 상태로 적용하고 그것뿐이야. 그래서 사실 수능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참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일단은 이제 너네는 어렸을 때 수학은 많이 오래 고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소리들을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돼. 어린애들한테 경시 수학은 오래 고민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오래 고민할 게 없어. 이미 개념 속에 다 들어있던 거라.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너네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의 의미가, 선생님 저 아직 문제를 다 못 읽어서 문제를 읽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지, 이거 노가다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못 구해서 시간을 더 달라, 그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 어차피 그렇게 해서 구하고 나면 수업을 듣고 방법을 바꿔야 돼. 그럴 거면 그냥 빨리 듣고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문제 읽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제 애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를 다 풀었어. 근데 이 조건 하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도 사용해보고 저렇게도 사용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조건 하나가 부족한데 어디서 끌어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오래 걸리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노가다도 끌어낼 생각은 안 해도 괜찮아. 고등학교 수학은 너를 괴롭히지 않아. 그냥 문제 읽고 독해하고 그게 끝이야. 너무 쉬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들 받지 말고 괜히 노가다에 목매지 말고. 노가다는 경우의 수에서 다 써봤을 때 얻는 경험치가 중요해서 노가다를 하라는 거지, 그거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의미가 있지만 너희가 여기 이거 결국 다항식들이잖아. 수트도. 그러니까 다항식 파트에서 노가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 있는 짓은 아니야. 그렇게 풀어내봐야 어차피 다음번에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험한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너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있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지? 근데 잘 들었어? 그래서 보면 얘들아 그 뭐 앞에서부터도 살살 가보자. 어쨌든 뭐 1번이나 2번 같은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그냥 계산을 했지. 네. 나중 되면은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해도 돼. 내가 너네 6분의 뭐시기 그 넓이 공식 알지? 얘도 그거야. 선생님 뭐 구간이 쟤는 0에서 2고 2에서 3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적분을 좀 제대로 배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얘가 0에서 2고 2에서 3이면 0에서 2랑 2에서 3은 면적이 똑같지 라는 걸 알고 그냥 6분의 공식 쓰고 끝내게 될 거야.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3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저 A4는 4H7 보고 아래 3승이 얼마다를 캐치를 했어야 돼? 그치? 자, 봐봐 3번 보면은 A4는 4 곱하기 A7 이렇게 써 있었으면 따라서 A의 3승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깨닫고 A8은 뭐라고 써야 돼? A2에다가 4분의 1을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봐봐 R 값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문제 구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한테 아래 3승을 줬다면 아래 3승을 활용하게끔 문제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들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고3 문제들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고2, 고1로 내려오면서 고1 내신에도 뭐 이런 것들이 쓰이게끔 출제가 돼.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지. 문제에서 부활하는 거 읽으라고. 그래서 부활하는 거 읽었을 때 부활하는 거 위주로 구하다 보면 식들이 분명히 줄어들 거야. 그런 것들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각계산을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 6번은 그냥 X로 F 프라임 X로 묶고 X 약분하고 나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거는. 그 다음 7번은 그냥 숫자 몇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얘네다가 11만 대입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지. 됐어? 아니요? 그럼 7번 해줘? 네. 7번이 이런 거지.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게 지금 11번째 항인 거잖아. 11번째 항이니까 지금 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자리에 뭘 넣겠다라는 거야? 내가 11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11이래. 10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여기 A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시그마 안쪽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여기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우변은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우변은 뭐라고 쓰면 돼? 내가 n에다가 몇 대입했다고? 10 대입했으니까 우변은 뭐라고 쓰면 돼? 우변에다 10 대입하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뭐 부분 분수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이거 다 계산하면은 누구만 남아? A 1분의 1 마이너스 A 11분의 1 이렇게 남지? 근데 얘가 10분의 2니까 A 11 값이 얼마겠어? 11. 오케이. 됐어? 다 이렇게 했지? 나머지 애들? 지율이 혹시 조금 닮았나? 그렇지? 다음 8번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가 무슨 의미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요거 쓰면 이제 a 값 나오고 그냥 계산이지 마지막은. 그다음에 9번은 중요한 게 뭐야? 문제에 써 있는데 문제에 지금 일단 내가 조금만 바꿔서 써볼게. 여기가 9 로그 3의 2 이거 전체 몇 승이라고 바꿔도 돼? 3분의 n승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 네.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얘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얘랑 자리 바꿔서 2 로그 3의 9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럼 이거 전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그러면? 2의 3분의 2n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대? 천이하의 자연수. 그럼 n값이 뭐여야 돼 그냥?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뭐 얘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4의 3분의 n승? 뭐 이렇게 써도 어찌됐든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3의 배수로 가능한 건 어차피 3, 6, 9, 12까지밖에 안 될 거야. 다음 10번. 얘들아 fx랑 gx랑 곱했을 때 연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gx 자체는 뭐야? 이미? gx 자체는 이미 연속이지. 근데 fx는 뭐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지. 그치? 언제 연속이야? 언제 연속이야? x는 a가 뭐일 때? x는 a가 두 개의 교점일 때. x는 a가 지금 fx가 두 개의 함수로 갈려져 있잖아. 갈려진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일 때가 뭐래? 다시 fx가 연속이려면 저 a 값이 뭐여야 된다고? 저 두 함수의 교점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함수를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그럼 이제 a라는 지점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 a라는 지점을 이렇게 잡으면 왼쪽에서는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서는 뭐 얘를 선택을 하는데 이러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값을 얘네들의 교점이 여기 또는 여기에서 잡는다면 모양이야 이상하겠지만 반드시 뭐야? 연속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fx가 연속이려면 a가 뭐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두 함수의 교점이면 된다고. 이러면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다음 두 번째, 얘가 불연속이야. 안타깝게도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때야 돼? gA의 값이 0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눠서 너희가 해주면 되겠다.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다 풀어서 그런 거. 얘들아 11번은 그냥 적분하면 되지. 그냥 오른쪽만 계산해서 2배 때리면 되는 거지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일 때는 뭐야? 접할 때니까 그냥 계산하세요. 나는 또 계산을 안 했어. 열심히 계산한 거야. 오늘 나중에 이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12번도 혹시 계산이 좀 보이나?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 수학은 쉽다고. 얘들아 너희 고1 게 더 어려워. 진짜로. 고1 게 훨씬 어려워. 미쳐버릴 것 같아. 고3 게 훨씬 쉬워 얘들아. 진짜로. 고1만 잘 버텨봐. 근데 이제 멍청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 고1 때 너무 어려웠다 하고 2학년 때부터 포기하지.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2학년 수학부터 진짜 쉬워지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11번은 좀 넘어가도 되지? 어차피 접할 때니까 그냥 틀렸으면 계산 틀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그냥 적분해주세요. 그럼 12번에 상황 판단을 좀 해보자. 어찌됐든 y는 fx에 접하고 저게 어쨌든 3차 함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하고 기울기가 3인 게 어느 지점 나와. 이런 식으로 두 지점이 나오겠지. 그래서 직선에 기울기가 3인 두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뭐래? 기울기가 3인 지점인데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돼?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1이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일단은. 그치? 그러니까 요걸 써주면 a 값이 얼마가 나와? 2. a 값이 2. 그리고 얘들아 봐봐. 여기서의 접점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쯤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요게 2차 함수고 요게 2차 함수인 모양은 아니지만 요게 어딘가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지. 됐어? 요 어딘가의 이름을 혹시 들어봤니? 변곡점. 요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야. 왜냐면 미적분 2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잘 봐봐. 3차 함수의 도함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우리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칭축, 꼭지점. 그치?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 무조건 얘야 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거는 언급할 수 없어. 얘기하면 안 돼. 이러는 게 모순이라 이거야. 사실 여기도 이게 제일 요 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 두 개가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요 지점 기준으로 뭐야?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이런 거지. 요 변곡점에 대해서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은 뭐인 거야? 대칭인 거지. 그럼 이제 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요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변곡점의 x좌표는 결국 뭐야?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지. 2차 함수의 대칭축이니까 너희가 구해봐.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3분의 1. 여기는 얼마야? 1.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한 지점을 좀 쉽게 구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할 게 있어. 잘 봐봐. 얘들아 일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지금 1인 상황인 거지. 여기가 1인 상황인 거지. 아이고. 그 다음에 점 B는 Y는 fx와 직선 M의 접점이 아닌 교점이다.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인 거야? B인 거지. 그럼 얘가 지금 fx고 얘를 내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두면 결국 fx 마이너스 mx 더하기 n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됐어? 근데 너희 봐봐. 내가 요 전체식을 2차항까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뒤에는 몰라도? 왜냐면 어차피 여기 mx 더하기 n이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 세근의 합이 1이라는 걸 알면 B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주면 너희가 계산할 때 조금 편하지 않을까. 됐어? 그래서 이건 결론이 뭐야? 3차 함수는 어떠한 직선이랑 연립하던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일정하다. 됐어? 안 써먹을 것 같지? 엄청 써먹을 거야. 근데 사실 불법이지. 왜 불법이야? 우리 이건 교과과정에 없어. 수투에 없냐고? 공수 1에 없어. 너희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배우지 않아. 그래서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써 그냥. 알겠지? 이거 정도는 안 쓰면은 너무 손해를 봐. 계산해야 되잖아. 당연히 안 되지. 4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는 없어요? 없어. 이게 한 번도 들어와 있던 적이 없는데. 외우라니 교과 과정에서 없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교과 과정은 교과서 기준이야. 정석은 패급책이 되는 거야. 교과서 기준으로. 교과서랑 달라. 패급이다 패급. 패급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물론 나는 일제잔재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맞잖아. 일본책 그대로 베꼈잖아. 그게 물려져 오면서 그 나쁜 습관도 남아있고 우함수, 기함수 이런 말들 남아있고 어쨌든 나는 단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서 여기를 연결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정석에는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석으로 공부하면 그런 여기서 여기를 연결짓는 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히려 빼먹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너네가 나는 좀 많이 잘 써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다음 13번. 13번 한 사람. 잘했어. 13번 그냥 뭐 하면 돼? 꾹 참고 6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6개를 하던 말던 하지. 그래서 K값은 어찌됐든 뭐 마이너스 30 이상 30 이하 이렇게 점수라고 주어져 있고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k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인 것이 존재한다 라는 건 결국 x의 n제곱은 x제곱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k 이거의 정수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정수분이 존재한다. 물론 이제 거듭 제곱근으로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연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기를 얻어야 돼. 결국 해야 될 게 F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F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뭐부터 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봐야 돼. 2부터 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n값이 2일 때 상황을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고. n값이 2일 때는 결국 x제곱은 8 플러스 k, 얘가 정수분이 존재해야 되면 8 플러스 k가 무슨 수여야 돼? 8 플러스 k가 제곱수여야 된다. 근데 이제 얘의 범위를 봐봐. 결국 x제곱이라는 거는 x제곱이라는 건 8 플러스 k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8 플러스 k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k에다 80 더하면 마이너스 얘들아? 마이너스 22부터 38까지인데 이게 제곱이다 보니까 음수 쪽은 신경 써 안 써? 안 쓰고 양수 쪽만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n이 3일 때는 x 3승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때는 음수인 제곱수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수에서 차이가 조금 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 케이스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정보들을 얻어 나가면 노가다 하는데 이건 큰 힘이 되진 않아. 이거는 에휴, 진짜 다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화이팅. B급이다. 응? B급은 아니야. 해야지. 근데 뭐 세는 건 문제 없잖아. 점수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x제곱이 뭐부터 뭐까지 가능하겠어? 그치? 0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가능하니까 몇 개야? 그래서 F2는 7. 뭐 이런 식으로 개수 세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 14, 15가 제일 어려워. 뭐 14번은 나도 식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고. 무려 미지수를 3개까지 두고, 물론 한 미지수는 아예 쓰질 않았지만 좀 오래 걸렸어. 일단 다른 거 하고 봅시다. 14, 15는 일단 너네가 그 16, 17, 18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시그마의 성질만 잘 활용을 하면. 왜? 문제가 있었어? 왜요? 아니. 그럼 17번 하면 돼. 왜냐면 17번 어렵지. 17번 다 봐. 아니야, 17번 어려워. 그래. 근데 진짜 어려워서 하는 소리 내가 잠깐 착각했어. 아니 17번 진짜 어려운 문제야. 어렵다. 이거 어렵지. 얘들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야 돼? 누구 미분한 거야? x. 그래, xfx. 얘를 미분한 거다. 뭐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겠지? 봐봐, 이러면 했어야 되잖아. 뒤에 5 나오잖아. 내가 깜빡한 거야 이거는. 19번 화이팅. 여원이 19번 맞았어? 야, 방금 너 아침에 했는데. 안타깝게 이 문제까지 가지 못한 거야? 네. 알았어. 자, 얘들아, 20번 굉장히 중요해. 20번이 제일 중요하고 엄청 어려운 문제야. 맞지?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나는 sin x라는 것조차 글씨를 쓰기가 싫어서 sin x를 뭐해 보통? 이제 sin x를 t로 치환을 하고 뭘 체크해야 돼? 범위를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sin x가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거는 sin x가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까지 그려지지? sin x가. 그러니까 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x축.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면서 식을 좀 써보면 결국 12 t제곱 마이너스 8t 얘 실근의 개수를 묻는데 t의 개수를 묻는 거야? x의 개수를 묻는 거야? 내가 t로 치환은 했지만 이 실근의 개수라는 건 사실 x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 t 값이 한 개 나왔을 때 x 값이 t 값 하나에 x 값이 몇 개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 만약에 이제 내가 t 값을 구했을 때 알파, 베타, 가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봐야 알파, 베타 두 개지? 많이 나와봐야 알파, 베타 두 개지? 그럼 봐봐. 내가 얘가 알파가 나왔다는 건 어떤 방정식을 계산해야 돼? sin x는 알파 이런 방정식을 계산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럼 sin x에다 그냥 뭐 긋는 거야? y는 알파를 이렇게 그으면 되지. 그럼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요 아래에서도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지. 됐어? 그럼 알파 하나당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네. 됐어? 됐어? 그러면 결국 t 값이 만약에 하나만 나오면 총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t 값은 일단 몇 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야. 됐어? 그럼 두 개가 나왔을 때 얘네가 3개가 되려면 sin x는 알파 또는 sin x는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뭐 한 개, 두 개가 나오거나 두 개, 한 개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됐어? 됐어? 근데 이제 내가 그냥 편의상 여기서 한 개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알파, 베타를 그냥 따로따로 정하자. 얘네들 뒤집지 말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한 개가 나오는 거는 알파가 몇이어야 돼?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나올 때는 알파가 1이거나 아니면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 베타의 범위가 반드시 어때야 돼? 0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해볼 거야. 어쨌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a는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8t 내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관찰을 얘랑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야 되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 정도는 아닌가? 이 정도요? 그럼 이제 여기가 1,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꼭지점의 y좌표가 y는 내가 구해봤어. 3분의 4가 나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y는 a를 이렇게밖에 못 긋지. 이렇게밖에 못 긋지. 아 잠깐만 영도 체크해야 되네. 주변을 좀 더 치자. 내가 y는 a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밖에 못 긋지.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어찌됐든 알파랑 베타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y는 a를 이렇게 그었다라고 쳐봐. y는 몇을 그은 거야? 마이너스 4를 그은 거지. 한근이 얼마야? 1이야. 근데 이제 얘가 x축이 어떻게 있냐면 x축이 지금 x축이 y축이 지금 한 요 정도 있거든?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그으면 한근이 1이니까 알파 값이 1이다. 요거는 만족을 하지 지금. 근데 알파 값이 1일 때 베타 값은 어느 범위에 있었어야 돼? 요 범위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베타가 지금 뭐가 됐어? 음수가 됐지.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돼 안 돼? 안 되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 값마저도 0에서 1 사이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그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보다 조금 위쪽으로 y절편보다 조금 위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된다. 아유 씨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된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됐어? 얘가 미안한데 내가 이거 좌표축 그림 다시 그릴게. 내가 할 거야.
얘들 어쨌든 요 케이스는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지. 요 케이스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한근이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고 한근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y는 a가 어떻게 그어줘야 돼? 위로 그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로 그어줘야 돼? 이렇게 아래로 그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a 값으로 가능한 정수 값은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맞네 이거. 그쪽 안 보니까 내가 헷갈리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그으면은 분명히 다른 한근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는데 그걸 만족을 안 시키니까. 그럼 이제 요 케이스 말고 요 케이스는 뭐야? 한근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 아니 한근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고 한근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잖아. 그러려면 a 값이 어떻게 그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어줘야 된다고. 어차피 마이너스 1이랑 1은 기준이 여기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y는 a를 그으면 근들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한근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한근은 0에서 1 사이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이렇게 그으면 되겠다. 됐어? 안 됐어? 천천히 해. 근데 봐봐, 이런 짓을 하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돼. 나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해가 안 돼. 헷갈리기만 할 뿐이야.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멈춰. 차라리 여기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일로 넘어오는 게 맞아. 내가 왜 앞쪽에서 설명을 다 하고 마지막엔 얘만 가지고 있어? 헷갈려서. 그러니까 앞에서 정리를 다 하고 이쪽에서 마무리만 하면 되잖아. 앞에서 내가 한 짓을 믿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한 짓을 믿어야지. 내가 앞에 정리 이만큼 잘해놨는데 그거 써서 여기다가 적용만 시켜야지. 아, 나 앞이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여기를 다시 여기다 적용을 해보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다시 적용해보고 이런 짓을 하면 무조건 헷갈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완벽하게 했으면 우리가 뒤에서는 그냥 요 그래프에서 적용만 시키면 된다고. 지금 요 사인 그래프에서의 해석은 여기서 끝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디서만 해석하면 돼? 이차 함수에서만 해석을 하자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물론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치환을 한 거야 우리는. 알겠지? 20번 됐고 21번도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1번이 저 함수가 fx가 f'x를 보여보면 f'x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줄근을 갖거든? 서로 다른 두 줄근을 가지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모양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냥 fx를 살펴보니까 fx를 x로 묶고 뒤에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분의 33 이렇게 묶어보면 x는 0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지.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져? 무슨 근을 가져? 너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불편한데? 16 빼기 2분의 33 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 허근 같네? 그치? 얘 허근 같지? 그러니까 x축이 어디쯤 있다라는 거야? x축이 요즘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이제 y축도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fx야, 얘가 y는 fx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요 방정식의 실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HT라 하지. 그럼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당연히 해석할 수 있지. 이게 뭐 별가?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1차 방정식만 풀 줄 알면 해석할 수 있지. 1차 방정식 오버는 한 2, 3차 방정식 정도?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t는 n분의 x 얘는 t는 마이너스 n분의 x 얘는 t는 절대값 fx. 그럼 내가 뭐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 n분의 x 이거랑 마이너스 n분의 x. 얘들 n분의 x랑 마이너스 n분의 x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겠지. 일단은 n값이 양수되는 상관없이. 그럼 얘는
내가 fx 그려놨으니까 절대값 fx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요 세 개의 요 두 개의 직선과 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뭐만 그려서 y는 t만 그려서 판단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절대값 fx는 그럼 원점 지나는 요 두 직선은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y는 t를 그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실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항상 0이래.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t를 음수 쪽에다 그리면 지금 절대값 fx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근데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0이지. 여긴 괜찮다 이거야. 근데 위로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긋는 거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니까 여기도 여전히 0이지. 여기도 여전히 0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겨? 문제는 한 요쯤에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잖아. 얘네들의 합이 0이라고 확실할 수 있을까? 그치? 심지어 확실하게 아닌 구간들도 나올 수 있지. 확실하게 아닌 구간들도 나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지. 그럼 이제 너희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 돼.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누구에서만 나오면 돼? 요 두 직선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요 두 직선에서만 나오려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 직선이 얘랑 만나지 않아야 돼. 직선이 절대값이랑 만나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y는 t를 긋던 항상 최대랑 최소는 어디서 생겨? 최대는 이쪽에서 생기고 최소는 이쪽에서 생긴다라는 거야. 너무 어렵니 혹시?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반응을 해줘야 내가 스탑을 하든 볼을 하든. 아 너무 어려워? 네. 그러면 해야 되겠다. 별로 안 어렵지? 무슨 대답이 나와도 사실은 할 거였어. 왜냐면 내가 웬만한 거는 쳐내면서 하는데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일단 얘들아 혹시 여기서 포기한 사람? 너네 오늘 밥도 먹지 말고 공부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생님 저는 지금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소리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해. 얘들아 이거 무슨 식이라고? 얘들아 봐봐. 이거 무슨 식이라고? 아니 너네 이거 포기하면 안 돼. 되게 간단한 거야. 이런 거 나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식이라고? 방정식인데 뭐가 되어 있어 지금?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 그럼 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됐어? 그럼 어떻게 푼다고? 능력에서 풀고 내가 정리를 일부러 이렇게 했어.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x에 대한 식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t 모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 3개 그리고 y는 t 그어서 교점을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냥.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너희 공수투 할 때도 했는데 왜 그러지? 공수투 할 때도 했는데 나는 또 나만 했지. 그러니까 그 큰 문제야. 공수투 할 때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했다라고 할까? 진짜로 있었으니까 했다라고 했지. 너네 이거 기억 안 나? F 합성 QX는 FX FX는 이차함수. 조졌구나. 가슴에 큰 문제가 있고 하지. 응? X축이 그 FX가 현상에서 했을 때 X축이 밑에 와야 돼요. 그걸 위에서 설명을 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실문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끝냈을 때맨 위에 서는 아 그것도 상관없어. 근데 그것도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n값이 범위가 2개가 나오잖아. n값이 범위가 2개가 나오잖아. 알파 이상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있을 때랑 저기 있을 때랑.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이거부터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생각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는 대부분이 어쨌든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줘도 좋아. 근데 수학을 쉽게 보려면 아까 저기 얘는 2일 때 했던 것처럼
한 가지 상황에 집중을 먼저 해서 저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상황에 적용을 하면 간단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상황 먼저, 이 상황 먼저. 어차피 그 답 내는 것 때문에 이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얘들아 어찌됐든 내가 그래프 3개를 그리고 y는 t를 넣어서 실근의 개수, 뭐 실근 이런 걸 파악을 한다는 거, 교점을 파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y는 t를 그어가면서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교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몇이 되도록? 0이 되도록이잖아. 그럼 0이 되려면 지금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 두 교점이 뭐여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 그럼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할 수 있잖아. 그럼 교점이 여기랑 여기 위에만 교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된다면 항상 0이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래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교점이 얘랑 얘가 아니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는 어렵겠지. 사실 불가능에 가깝대. 불가능이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왜냐면 안 만나야만 요 3차 함수 그래프랑 안 만나야만 반드시 얘랑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니까. 그럼 만약 얘가 최소값이지만 얘가 최대값이 아니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이랑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리고 방금 얘랑 얘기한 게 뭐냐면 x축이 여기 있을 때 말고 x축이 여기 있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x축이 여기 있을 때도. 근데 사실 x축이 여기 있을 때도 말은 되지. 근데 안 돼. 왜 안 돼? x축이 여기 있을 때도 말은 되지. 근데 왜 안 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능해. 내가 근이 그러니까 0이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랑 여기가 여기 있다라고 확신을 해버렸어. 무슨 근거로? 얘들아, 내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저 지점들은 뭐야? f'x는 0에 두 근이지. 근데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너희가 f'x 구해보면은 두 근의 합이 뭐야? 직접 미분을 안 해봐도 돼. 대략적으로만 판단해야 돼. 두 근의 합이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뭐야? 양수, 곱이 뭐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두 근은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저렇게밖에 안 나와. 됐어? 그러니까 위에 쪽을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따져보면은 그런 거고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결론은 뭐겠어? 당연히 결론은 뭐겠어? 얘가 언제까지야? 얘가 접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럼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겠네. 근데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유직선의 기울기는 n분의 1이지. 그래서 내가 그냥 편의상 y는 ax라고 바꿔서 좀 볼게. 왜냐면 그러니까 n분의 1을 그냥 유지하기가 좀 귀찮아서. 그럼 저거 m 값 어떻게 구해? 야 이거 a 값 어떻게 구해? fx와 ax 아니 n분의 1x로 쓰자. fx와 n분의 1x를 연립을 하면 어디서 만나? 0,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지면 되겠지? 됐어? 그렇게 해결을 하면 그냥 너희가 판별식은 0으로 쉽게 해결이 될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x는 0을 근으로 갖고 x는 0에서 교점이 생기잖아. 요 직선이랑 요 3차 함수랑 x는 0에서 교점이 생기잖아. 그리고 요 지점에서 접할 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계산을 좀 덜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저 접점의 좌표를 t,ft라고 두고 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 y는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세우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해서 t값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어줘도 좋은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런 걸 최대한 찾아서 계산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m값이 뭐가 나오냐면 m값이 2가 나와. 근데 사실은 얘가 y는 n분의 1 x일지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일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범위가 두 개인 거야. 그냥 m값이 2 이상일 때 또는 m값이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이렇게 두 개인 거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m 값이 양수라면 n분의 1의 값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m 값이 2니까 오케이? 이걸 쓰면 m 값이 몇 이상이다가 나와? 2 이상이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n분의 1일 때도 똑같이 해주면 m 값이 마이너스 2 이하다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 얘들아 이제 너네는 작년 애들이 아니지. 작년 애들한테도 한 반년 정도 한 잔소리니까 너네도 이제 반년 정도 들어.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 제발 내려놓지 좀 마. 너희 앞으로 하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 단 한 문제도 안 해야 될 문제들이 없어. 다 해야 돼. 선생님 그거 한 문제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 한 문제 공부하는 거 포기하면 수능날 48점이라니까? 48점이 무슨 기준이야? 4점짜리는 단 한 문제도 못 맞춘다는 얘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앞으로 배우는 어려운 문제들은 너희가 그동안 넘겼던 거랑은 달라. 다 공부할 게 있어. 근데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과하다는 건 다 배제를 하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지 너네가. 내가 너희한테 하자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본데? 하고 덤벼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더 이해가 되잖아. 부족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돼 내가. 또는 집에 가서 궁금하면 저번에 교원처럼 그냥 영상 본다라고 하면 되지. 영상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얘를 관찰을 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HT라는 함수를 해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고 어차피. 왜냐면 저런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매해 저런 문제들이 나오잖아. 모의고사에 매해 저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건 너희가 매해 공부해야 될 양이 그만큼씩 늘어난다는 소리고 피할 수가 없어 아예. 학교 선생님들은 저거 그냥 뭉태기로 때려놓는단 말이야. 물론 이제 특정 학교만 그러겠지만 어느 학교대? 뭉태기로 때려놓는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을 막 10개씩 집어넣어. 근데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진짜 막 10개씩 집어넣어. 알겠어 지유야? 알겠어 지유야?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 안 하는데 진짜로 지금 웃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너넨 부교재가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이야. 10개씩 때려 넣어.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제 10개씩 때려 넣어. 지금 웃고 계시는 저 자사고 학생은 아닐 것 같지? 니네 학교는 10개씩은 아니더라도 넣어. 지금 약간 졸려하시는 광남고 학생 잘 조심하셔야죠. 왜 윤진이 마음이 편해? 창동여고도 그 해 고기 선물을 내. 킬러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야 될 이유,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없다고. 방사는 왜 해야 돼? 방사는 기본적으로 근본이 그 처음 보는 문제를 던져. 그럼 그거 풀임을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데서 표현들은 갖다 쓰니까. 보기는 내가 더 이상 얘기도 안 할게. 보기는 너네는 그냥 큰일 난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 왜? 예원이는 큰일 안 났어. 예원이는 시험 쉬워. 왜 대보고 1학년 시험 되게 쉬워. 그래가지고 만점자 70명씩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 역시 4% 1등급인데 70명이 나오면 그거 어떡하냐? 근데 원래 그래. 1학기 중간 그렇게 내고 기말 때 잘 하더라고. 그래서 첫 시험이 쉬운 문제인데 양이 많아. 빠르게 풀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얘들아 일단 들으면서 너희가 겁먹지 마.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 21번 내가 다음번에 다시 보여줄게. 공수 1에서. 공수 1에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랑 비슷한 모양의 함수만 몇 차 함수로 바뀌겠니? 2차 함수로 있어.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기서 구경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22번은 다들 풀었지?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왜 쫄봐? 오너. 나까지 기강을 잡아?
큰일 났다. 48점. 48점으로 가자. 네, 48점. 선생님, 예. 수능 수학 만점이 몇 점이에요? 100점이지 몇 점이냐고. 진짜. 100점 100점. 48점.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해석이 어렵지 않아.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뭐 아니면 뭘 더한대? n 아니면 n 더하기 2를 더한대. 근데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규칙이 다르다 이거야. 됐어?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이런 거야. AK가 20보다 크게끔 하는, 그러니까 K가 몇 번째 하는지 몰라. K의 최소값을 P라고 하지.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 이렇게 써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P까지. 이게 무슨 소리야? 첫 번째 항부터 요 P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소리지. 다 더하라는 소리지. 근데 그 다 더했더니 몇이 나온대? 꼴랑 73이 나온대. 됐어? 야 그럼 너희 뭐부터 해볼 거야? 나는 그냥 몇 개 때려놓으려고. 때려놓다 보면은 뭔가를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얘가 20이 넘어가는 애를 어찌됐든 찾아야 되는 거지. 20이 넘어가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이 20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첫째 항 몇일 때 먼저 해봐? 난 19일 때 먼저 해볼 것 같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얘들아, 첫째 항이 19면 두 번째 항 몇이라고 쓸 수 있니? 홀수니까 20. 2지. 그럼 여기까지만 더해서 73을 만들라는 거야. 말이 되니? 아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항해수가 조금은 늘어나야 되거든. 73이면은 10 후반대를 더하면 뭐 한 4개 정도 더하면 될 거고 10 초반대를 더하면 뭐 한 5개 정도 더하면 나올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숫자들을 뭐 자기 좋아하는 숫자 뭐 해볼까? 그래서 지금 1부터 19까지 재수 없으면 1부터 10 지금 19 했다. 1부터 18까지 다 해봐야 돼. 재수 없으면 잘 찍어. 2, 17. 나는 2 해볼게. 아, 왜 태민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아이고 A1이 2야. 그럼 A2는 몇이야? A2는 몇이야? 3. A3은 얘가 홀수니까 4 더해야 되지? 7. A5는 뭐야? A4는 11. A5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A5 몇이라고? 17? 아니야? 6 더하는 거잖아. 얘가 홀수니까 여기가 4였으니까 6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A 6은 24. 24. 자 일단 여기서 스탑해보고 이거 다 더하면 73 되나? 택도 없지. 10, 12, 23. 아이고 안타깝다. 그럼 이제 A7까지 한번 보자. A7 얼마야? A7은 30? 어떻게 보면 A7 뭐 어떻게 구하는 거야? A7은 30이지? 이 규칙에 의해서 두 번 다음 항은 여기에다가 n을 더할지 n 더하기 2를 더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70이 안 됐지. 근데 갑자기 30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지. 그럼 얘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뭐 해볼래? 5. 자, 다음. 7. 그치 4 해보고 싶지. 그래서 A1은 4를 해봤더니 그냥 A2가 얼마야? A3은 A3 8. A4는 짝수니까 몇 더해? 그냥 3 더하면 되지 11. A5는 10. 뭐가 또 잘못됐어? A3이 9야?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이거 9야? 아 9네? 그럼 이 다음 뭐야? A4는 얼마야? 이거 해야 되니까 14네? 그 다음 A5는 그 의견이 다양하면 안 돼요? 그럼 A6은 5 더하면 되지 23. 이거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해봐. 우연히 73이 나왔지. 아니 이거 진짜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숫자를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아 이거 정도는 내가 노가다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개수가 좀 늘어나야 되네 하고 적당한 구역의 숫자들 해보고 또 적당한 구역의 숫자들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어야 돼. 너네 고생 좀 해봐. 왜? 내가 고생을 했거든. 아씨 어제 하다가 나는 한 10 몇쯤에서 나올 줄 알고 10대 찔렀다가 아무튼 얘네 이렇게 노가다 해주시면 돼. 어렵지 않아. 얘들아 혹시 23, 24 괜찮지? 뒤에는 확통부터 건드리거든. 근데 확통은 건드리면은 27번까지는 다 맞을 수 있겠던데. 아, 좋아. 28번은 풀지 말라는 소리였지 거의. 네. 야, 그 시간도 없는데 저 긴 글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너무 어려워. 어? 화장실 갔다 이거 10분만 참으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원래 오줌이 급하면 집중이 안 돼요. 10분만 참아. 페트병 같은 거. 빨리 갔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얘 28번 해야 돼. 그래서. 28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긴 문제지 그냥. 야 근데 혹시 내가 독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 지금? 이소 읽었어? 우리 이소가 독해를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지금 안 읽은 애들이 대다수 없어. 핑크색. 그렇지. 야, 얘들아 지금 태윤이 화장실 갔을 동안 읽어 빨리. 근데 그 시간은 더 줄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먹고. 너는 왜 좋아? 보이는 거 수능 안 봐? 야 그러네. 보이는 거 수능 봐서 한 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해? 너 보이는 거. 그지 나 그지. 얘들아 이거야. 얘들아 봐봐. 네. A에서 공을 두 개를 뽑아.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 짝짝을 뽑거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뽑거나 홀수를 뽑거나지. 네. 맞아?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곱이 짝수라면 곱이 짝수인 케이스는 뭐야? 얘들은 곱이 짝수인 케이스고 얘는 곱이 홀수인 케이스지. 그럼 곱이 짝수인 케이스면 A에서 하나를 더 뽑아서 B에 또 넣겠대. 아 A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거를 잠깐만. 그러니까 이미 얘네 둘도 B에 들어가 있고 하나를 더 뽑아서 넣겠대. 여기도 마찬가지고. 됐어? 됐어? 됐지? 근데 A에서 홀홀을 뽑은 경우에는 그냥 B에서만 바로 뽑겠대. 그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B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B에서 홀수만 뽑았지? 근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A에서는 반드시 홀수를 뽑아야 돼. 왜? B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A에서 짝수 뽑아서 B에 넣으면 B에서 홀수 뽑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A에서는 반드시 홀수 뽑는 경우. 근데 대신 A에서 홀짝을 뽑았으면 여기서 홀수 뽑을 수도 있고 짝수 뽑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두 개 다 할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A에서 더 이상 뽑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가 하나인 거고. 됐어? 됐어? 그럼 그랬을 때 A에 남아있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은 어쨌든 요거 4개 다 더하는 게 뭐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분 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A에 남아있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래. 근데 A는 원래 홀수지. 원래 총합이 홀수지. 남아있는 게 짝수이려면 홀수가 몇 개 빠져야 돼? 홀수가 홀수개 빠져야 되지. 홀수가 홀수개 빠진 건 몇 번이야? 1번, 3번이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이거 확률 구할 때 어려울까? 전혀. 내가 이거 뭐 두 번째 것만 한번 해보자. 얘들아 두 번째 거 확률 어떻게 구해? 내가 6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뽑는데 2개를 뽑는데 홀수에서 하나 뽑고 짝수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A에? A에 내가 6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A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럼 4개 중에서 홀수 몇 개 남은 거야? 2개 남았지. 홀수 여기서 하나밖에 안 뽑았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B에는 홀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그러니까 홀수 2개 짝수한 A가 B에서 홀수 뽑으라고 하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4개 작성만 해주면 돼. 됐어? 사실 그릴기가 싫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지. 혹시 29번 풀었다. 오, 아니 그러니까 쳐다봤다 말고 풀어서 답을 냈다. 풀어봤다 말고. 아쉬운 거지. 풀지도 않았어요. X는 썼네 그래도. X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바뀌는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하다 X가. 반칙 쓴 거지. 그래.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니라도 된다. 다 했다. 누가 메뉴 정했어? 눈이 메뉴 정했어? 모르니까. 한시 빨리 메뉴가 고아형이라 그 조금 빡세지 않을까? 점심 메뉴는 헤비한 거 같은데? 롯데리아 갔다 오는 거 같아. 롯데리아? 롯데리아 가자. 얘들아 봐봐. 아니 지금 뭐 롯데리아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걸로 쓰잘데기 없이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랑 그 준성 쌤처럼 매일 점심은 농구에 가서 먹는다 이런 거 정해두라고. 매일 저녁에 먹어야 돼. 저녁에 도 먹는다고 정해두면 되지. 이거 말고. 그래서 아무튼 얘들아 봐봐. 너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12 이상일 확률과 10 이하일 확률이 누가 크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둘이 같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둘이 같을 때는 언제야? M값이 몇일 때? M값이 11이면 둘의 확률이 같지 않겠어? 네. 그치?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지. M값이 11보다 크냐 작냐지. 크겠어 작겠어? 커요. M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M값이 1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1이 어디 있어? 11이 한 요쯤 있겠지. 그럼 12가 여기 있고 10이 여기 있지. 그래서 그러면은 12 이상일 확률이랑 1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보면 누가 커? 작은 거. 12 이상일 확률이 더 크지? 네. 12 이상일 확률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 얘네들이 언제 같아지지? 로 기준을 잡고 그럼 그게 M값이 11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지. M값이 11보다 아이고 M값이 11보다 클 것인가 M값이 11보다 작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P X가 10 이하일 확률이 이번엔 뭐보다 크대? P X가 16 이상일 확률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M값이 몇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 M값이 3. 그치 13일 때 기준을 잡아서 M값이 13보다 크냐 M값이 13보다 작냐로 잡으면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M값이 11보다 클 때로 잡혔고 여기는 M값이 13보다 작을 때로 잡히겠지? 그치? 왜냐면 그 여기서는 큰 숫자가 컸고 여긴 작은 숫자가 크니까 그럼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여기서 머리 썼으니까 여기는 안 써도 되잖아. 그럼 M값이 자연수니까 M값이 몇 밖에 안 나와? 12. 그 정도 뒤에는 너네가 해봐. 이건 어려운 부분은 요거 뿐이니까 나머지는 너네가 할 수 있어. 됐지? 30번. 30번 간단하니까 이것만 하고 밥 먹자. 얘들아 남은 두 문제 궁금한 건 내가 내일 찍어둘게. 내일 반 애들은 할 수 있어. 내일이 어디? 내일 누구? 매우 어? 다음 세트. 다음 세트. 얘네가 할 수 있어. 어? 왜 없어? 나도 할수 있어. 그거 사고인데? 내일 뭐 하는 거 없으면 사고인데? 왜 안 찍었어? 사고. 얘네가 액시던트. 나 영어로 했어야 내가 스페인어로 사고를 아 못 맞다 맞다. 얘가 일주일 40분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나 엄마가 책 갖다 주기. 내가 혹시 어제 한 게 3번인가? 아니 어제 한 게 4번인데? 엄마가 일주일 40분. 그러면은 내가 나 오징어 그냥 집에 보인고반 수요일에 영상 찍는 걸 깜빡한 거야. 왜 답지? 나 휴대폰에 다운로드해놨어.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찍을게.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 해줘야 되잖아. 아니 집에 있다니까. 트랩은 니네가 하루 빨라. 오늘 꼬였어. 이거 프린트 맞지? 저번 거. 그러니까
이거 후덜 코드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학원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왜 40%지? 얘들아 30번 마지막으로 보자. 얘들아 흔한 중복조합 문제야. 아예 일단 초콜릿이랑 사탕이 모두 다 같지. 초콜릿이 몇 개가 있어? 초콜릿이 5개가 있고 사탕이 9개가 있지. 그치? 그럼 이제 가장 무식하게 우리가 초콜릿을 받는 개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나? 이게 5다. 뭐 이렇게 쓰는 거 문제 없지. 그러면 사탕을 받는 개수가 지금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사탕보다 초콜릿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와씨 저거 내가 헷갈리는데. 사탕보다 초콜릿을 더 이거 국어 어렵네. 사탕보다 초콜릿을 사탕보다 그치 사탕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사탕이 더 많아야 되니까 사탕 개수에 애초에 요 초콜릿 개수를 더해버리자고. 그래서 첫 애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일단 A개는 받아야 되지. 근데 A개보다 많아야 되니까 A 더하기 A 프라임 이렇게. 근데 A 프라임은 0 이상인 걸로. 얘가 구여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하면 어찌됐든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랑 여기서 중복조합만 잘 해내면 돼. 문제 조건에 맞춰서.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중복조합을 그냥 쓰려고 했는데 D는 한 개 이상의 사탕을 받는데 그러니까 얘가 몇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몇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1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1 이상일 때 우리가 케이스를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D 프라임이 그냥 0 이상인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야. D 값이 애초에 0이거나 D 값이 1 이상인 상황으로 좀 나눠볼 거야. 그럼 만약에 D 값이 0이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고? 5인데 얘네가 초콜릿을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사실 3H 몇인 거야 이거는? 하나씩 받아야 된다니까? 2 3H 2인 상황인 거지? 됐어? 그럼 그러고 나면은 이번에는 D가 0이잖아. D가 0인데 얘가 사탕 누구야? D는 사탕을 한 개 이상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번에 D 프라임에 몇을 주고 시작을 하면 돼? 1을 주고 시작을 하면 되니까 여기 그냥 3H 아니 4H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D에다 1 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D 값이 1 이상이래. 그럼 D 값이 1 이상이면 얘 D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D 프라임은 그냥 0 이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이미 한 개 이상 받기 시작을 하면 여기 전체는 한 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0일 때랑 한 개 이상일 때로 나눈 거고. 그럼 얘가 D가 1 이상이라고 하면 D에 몇을 주고 시작을 해야 돼? D에 1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3H4여야 되는데 아니지. D에다 1 주고 시작을 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야? 5지. 그러니까 일단 5지. 일단 5인데 뒤에다가 1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몇이냐? 얘네들도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4H 1 아니야? 여기도 하나 주고 하나 주고 그럼 4H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요 뒤에 건 뭐 어디였어? 얘는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평범하게 뭐 하면 돼? 4H 뭐 헷갈렸는데? A, B, C는 맞는데? H? 아니야. 어차피 원래 전제 조건이 A, B, C가 한 개 이상 받는다밖에 없었어. 그래서 D가 1 이상이면은 얘는 원래 한 개씩 줬고 D가 1 이상이니까 얘한테 한 개 주고 시작하자고 바뀐 거야 그냥. 됐어?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4H1이 맞고 그 다음에는 얘가 5가 아니라 얘가 4잖아. 얘가 4잖아. 이거 그대로 땡겨온 거니까. 아니구나. 얘는 5고 얘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는 그냥 원래 A 프라임은 0 이상이었고 0 이상이었고 0 이상이었고 D 프라임도 0 이상이니까 얘는 그냥 4H 4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래 다행히 내가 글씨를 더 쓸걸. 그러니까 결국 맨날 하듯이 이렇게 정리는 했어.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조건들이 더 붙어서 조건을 그냥 이렇게 나눈 것 뿐이야. 그럼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뭐 애들한테 주고 나니까 밑에 식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처럼 지금 A랑 A 프라임을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너희가.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궁금한 거는 A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고 영상 거 한 15분까지
근데 오늘은 시간을 더 거기서 물을 1시 15분까지. 아니 롯데리아 가면 너무 좋아.